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에 대해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항목은 4가지고요. 첨사학 같은 경우에는 10월 6일 오후 6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KB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입행 후 은행에서 수행하고 싶은 직무. 일단은 문단 나누기와 두괄식은 필수고요. 직무 분석이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수행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기술하는 건데,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알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직무 하고 싶어요 했는데 그 직무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면 거기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은 잘못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석하고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의 어떤 인재상과 부합하여서 지원하였다, 이런 옛날에 쓰는 보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국민은행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어떤 접점이 있어서 지원하였다라던가 함께 성장하고 싶어 지원하였다와 같이 어떤 포인트가 나와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동기 항목이나 이제 입사 후 포부와 같은 항목은 내가 얼마나 사전 조사를 더 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더 양질의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하고 싶은 직무 언급 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좋고요. 나의 현재 역량이나 입사 후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빌드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은행원으로서 고객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나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해당 자세를 발휘한 경험인데요. 일단 문단 나누기와 두괄식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떤 자세를 언급해야지 좋은 정답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답이 없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항목은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발휘했던 경험이랑 빌드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자세를 언급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뒤에 있어서 내가 자세를 발휘한 경험을 언급할 때 상황은 조금 간략하게 나의 행동이나 노력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두괄식으로 던져놓고요. 그 뒤에 내가 이런 자세를 발휘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의 상황을 언급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나의 노력, 또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자세의 결과, 자세의 성과,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책임을 맡았던 경험, 해당 경험이 국민은행 입행 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문단 나누기 두괄식 필수고요. 이게 책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언급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팀장을 하면서 조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걸 느꼈을 때 내가 팀장으로서 책임을 졌다, 조장으로서 책임을 졌다 라는 포인트에 딱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뻔해지고 결국은 내가 리드하고 희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너무 뻔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진 않아요. 주어진 업무에 대한 업무적 책임일 수도 있고 소속감을 느끼는 책임일 수도 있고, 책임이라고 하면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으로서의 책임을 언급하라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경험을 언급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간략화하고 그러한 경험이 국민은행에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민은행 회원으로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 일단 문단 나누기 두괄식 필수고요. 입사 후 포부 및 입사 후 계획을 묻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해당 항목에서 중요한 거는 추상적인 목표 설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언급하면서 작성하면 훨씬 더 작성하기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추상적인 목표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게 나쁘다는 예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노력도 구체적인 노력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항목을 적을 때는 내가 정말 국민은행 회원으로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런 회원으로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추후에 어떠한 결과물로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쉽게 작성하는 게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쉽게 작성한다는 말은 그만큼 누구나 그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소서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직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던 것도 어떻게 하면은 약간은 이쁘게 포장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더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시면 훨씬 더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4가지 항목 분석을 마쳐보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월 6일까지 자소서 첨삭 요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작성 잘 하셔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